안녕하세요. 저는 미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졸업을 했고 그 이후에 저는 잠깐 수원 빈센트에서 응급실 쪽팔기를 하다가 이제 그 해에 바로 영국으로 이제 보건학 그 석사 과정으로 해서 가게 됐는데요.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전혀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소아과 4년 동안 굉장히 좋았고요. 이게 저 3년 차 때였었고, 네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어서 그때 추계학회였나 가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교수님하고 포르투갈 가서 네, 해외학교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소아과 의사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꿈에 그렸던 이제 그 소아과 의사가 딱 된 거죠.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딱 따면은 그럼 이제 이때부터 어떤 거를 진로를 하게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상을 쭉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11년 전인데 굉장히 부끄러운 사진인데 본과 때 2학년 때 몽골에 사회봉사를 갔었고 4학년 때는 의료봉사를 갔었는데 이게 학교에서 갔었던 건데요. 사실 예전부터 저는 이런 국제보건, 의료봉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일단 그쪽으로 어떻게 커리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게 일단 근데 사실 국제보건이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국제보건이라고 하면 그때 딱 생각나는 거는 뭐 의료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뭐 국제보건 의사회 아니면 뭐 WHO나 UN에서 막연하게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USMLE를 따는 거를 또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뭐 그냥 봉사 측면을 생각하면 뭐 이태석 김동희 같은 분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이때만 해도 사실 제가 관심은 많았는데 물어볼 사람도 많지 않았고 이런 국제보건이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사실 잘 안 잡혀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지원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석사과정으로 공부를 갖다가 더 하는 거였는데 사실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채용 설명회는 좀 많이 가고 좀 사무실에도 여러 번 가고 했었는데 지금도 적극 채용 중입니다. 소아과 의사는 늘 필요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사실 많은 그 국제보건의 많은 노력들이 0세에서 5세 사이에 몰려있고 신생아 및 어린아이들의 영양실조가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지금도 홈페이지 보면 적극 채용 중이라고 뜨고요. 사실 정확한 직무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면 근데 이게 임상의로서의 역할을 조금 보다 좀 넓은 역할을 하기는 돼요. 근데 그렇다고 더 공부하고 가셔야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은 의료 지식과 기술을 아동의 질병 예방 진단 치료에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예방 쪽의 목적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맨 위에 거 누르면 화살표가 나와요. 한 번 더 누르면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대부분의 국경 없는 의사회는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한정된 제한을 갖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자기 뜻대로 처방을 다 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그 규격화된 프로토콜이 있고 그거를 갖다가 좀 이제 자문하고 아니면 그게 대해서 변경사항을 하거나 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 의료팀 및 준의료팀에 대해서 소아 관련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써 있는데 사실 거기 의사로 간 사람은 소수고 그 이외에 이제 현지에서 고용돼서 일을 하시는 비의료인도 되게 많고 사실 대부분의 일하는 팀은 그게 주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의 교육 또 중요한 거는 이 활동이 일시적이면 안 되고 그 여파가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좀 투자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한 번은 소아과 의사로 다녀오신 분을 모시고 이제 이런 설명회를 하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본인은 만족을 못 하셨던 게 임상의 역할을 예상하고 가셨는데 임상의보다는 이제 자기한테 조금 더 그 지역 병원을 좀 운영하고 좀 교육시키는 거를
좀 주로 원하셔서 좀 잘 안 맞았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더 임상 의사보다 조금 더 넓은 그런 좀 능력을 조금 요구를 하긴 하고, 자격 요건을 갖다가 보면은 일단 성악가 전문의 또는 최소 3년의 전문 경력을 가진 수련이니까 레지던트 3년 차까지 하면 가능한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 임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개월 이내에 6개월의 임상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어 또는 프랑스어 구사 6개월 이상 공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사실 딱 그 결정을 하고 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좀 불안정한 지역에 좀 많이 가는 거고, 자기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딱 저도 사실 그 당시에 결정을 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미뤄두고 제가 그래서 선택을 한 거는 이제 석사 과정을 가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크게는 미국이랑 영국이 석사 과정으로 제일 유명하고, 미국에는 하버드랑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있고, 런던 쪽에는 이제 제가 간 학교는 런던 스쿨 오브 하이진 앤 트로피컬 메디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사실 이 크게 세 학교를 두고 고민을 했었는데 둘 다 1년짜리고요. 그리고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 그 등록금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네, 요게 매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시고 싶으시면 빨리 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좀 경제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저는 미국보다는 유럽에서는 한 번도 안 있어봐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런던 스쿨 오브 하이진 앤 트로피컬 메디슨을 갔는데, 이름이 좀 많이 특이하죠. 이게 그냥 퍼블릭 헬스가 아니고 보시면 위생 그리고 열대의학에 대한 학교다라고 하는데, 그 시초 자체가 약간 영국이 식민지가 많았던 그 시대에 그 관할 식민지를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에서 발달이 된 거였고, 열대의학이라는 게 아프리카 쪽의 그런 국가들의 열대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을 된 그런 학교라서 이름이 또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학교에서 제가 그 2월 달에 오픈데이를 갔었는데,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죠. 근데 오리엔테이션은 아니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학교가 어떤지 이제 소개시켜주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거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모기를 사랑합니다, 이 학교가. 왜냐면 열대의학이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을 옮기는 벡터라고 하는데, 모기, 뭐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학교 건물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금박으로 박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데서 시작이 된 학교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그 퍼블릭 헬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학교이고, 또 그때 가서 런던을 여행하면서 런던도 되게 재밌는 도시고, 또 여기가 또 그 런던 한 가운데 있거든요. 진짜 시내 중심가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킹스 크로스 스테이션,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것도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 이쪽으로 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원을 할 때 고민을 됐던 게 사실 그 마스터 프로그램을 보면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고 되게 구체적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갔던 거는 제일 흔한, 제일 광범위한 퍼블릭 헬스 프로그램을 간 건데, 뭐 역학 쪽에 관심이 있으면 역학도 있고,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제 트로피컬 메디슨의 인터내셔널 헬스라고, 이제 말 그대로 이건 임상 열대의학에 대한 석사 과정이고, 이 과정은 의사만 어플라이가 가능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MSF나 다른 NGO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감염병 질환, 특히 감염 쪽으로 해서 많이 오시는 그런 파트이고, 근데 또 저는 또 고민했던 게 헬스 팔리시 플래닝이랑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이건 좀 더 그 의료 행정, 그리고 그러니까 행정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는 그런 의료 정책, 그리고 그런 의료 재정의 운영 이런 거에 관한 그런 과였는데, 이것도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퍼블릭 헬스 쪽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보시면은 뭐 글로벌 멘털 헬스라고 해서 정신과 쪽으로 전문인 것도 있고, 아이 케어라고 해서 안과 쪽으로
중심인 것도 있고 리프로덕티브 앤 섹슈얼 헬스케어 쪽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구체적인 분야로 나눠져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 퍼블릭 헬스에서는 그 꼭 들어야 하는 그 1학기 때 처음에 꼭 들어야 되는 클래스가 4개가 있는데 그게 역학, 베이직 에피데미올로지, 그 다음에 보건경제학, 헬스 에코노믹, 그 다음에 통계학, 그리고 이제 사회학 그 연구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그 4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떤 이슈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방법론에 굉장히 중점이 된 그런 거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퍼블릭 헬스 보건학 자체가 이제 그 안에서도 5개의 스트림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환경에 관한 거. 근데 이게 요즘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분야인데 보건학에서 요즘에 기후 변화가 특히 일어나고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의 그 어떤 국경에 관계없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플라네터리 헬스라고 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헬스 에코노믹스라고 이제 그 보건 경제학 쪽, 그다음에 건강 증진 그리고 이제 의료 행정,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의료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스트림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제너럴 퍼블릭 헬스 스트림을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스가 다양한데 이걸 다 말씀드리기 힘들고 제가 들었던 그런 코스들인데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굉장히 다양한 거를 들을 수 있는 초이스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질적으로는 이제 역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통계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코스도 들었고 그다음에 인류학이라고 되게 생소하실 텐데 그 인류학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약간 좀 원론적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뭐 건강의 뜻이 어떤 건지 그게 뭐 문화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뭐 다양하게 뭐 NGO나 아니면 정부 그리고 그런 액터들이 들어가면서 그들 각자의 그런 관점이 어떤지를 좀 원론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 거에 의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의료 인류학에도 조금 대두되고 있는 거는 사실 그 퍼블릭 헬스라는 보건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한 그 관점 자체가 선진국이 후진국을 돕는다라는 약간 그런 편견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약간 그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요즘은 그런 게 조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 이외에도 저는 정신과 쪽으로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멘털 헬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했고 근데 저는 이제 건강 증진 쪽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스트림을 선택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의 공부를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사실 제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국제보건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옛날의 개념이 그렇다고 하면은 요즘에 얘기하는 국제보건이라는 거는 이제 국경에 관계없는 이런 도시화나 기후변화 이러한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그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게 비단 뭐 꼭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학문이고 그리고 또한 그 아무리 하이인컴 컨트리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그 안에서의 격차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고 그걸 이제 들여봐야 한다라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1학기 때 그 국제보건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했었던 자료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한테 막 이게 보건학이 뭔지를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보건을 하게 되면은 질병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이제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법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두는 게 보건학이고 그래서 뭐 흡연으로 보자고 하면은 이제 교육
같은 거, 위험성에 대한 보건 교육,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이런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그 동네에서 금연구역이 설정이 되는지 자체도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흡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는 일단 사람들이 접근성을 갖다가 이제 담배 가격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이제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단계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클리니컬 케어 임상 치료는 저희가 이걸 이제 스트림 레벨 스트림 그런 티어리라고 하는데, 일단은 업스트림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법이나 정책, 그 다음에 뭐 이런 큰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임팩트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일 사실 임상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의 끝, 그러니까 질병이 발현한 후에 이제 환자를 보는 입장인데, 보건학은 거기까지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런 질환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좀 1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 국제보건에 대한 정의가 제가 생각하는 정의도 좀 많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에 좀 초점을 두게 된다라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졸업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영국에서 보건학 석사과정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국가, 문화 이런 거 외에도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인류학을 학사과정을 하고 온 사람도 있고, 이제 뭐 변호사, 뭐 아니면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보건학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곳이라서 사실 저는 1년 동안 되게 재미있게 지내는 시간을 가졌고, 네, 지금도 되게 교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 석사 논문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 사실 저는 한국의 혈액종양 의사들이 어떻게 번아웃에 대한 그런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그 혈액종양 의사들의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할지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필요할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 파트 입원전담 전문의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인연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건학과 임상이 전혀 별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이제 건강이라는 거를 보는 거긴 하지만은 별개는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학문이고, 사실 제가 처음에 임상 파트로 다른 뭐 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원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는 보건학을 공부를 했는데 왜 임상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약간 이분적으로 그렇게 나누시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뭐 일주일에 3번 하고 보건학을 갖다 이틀 하고 이런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고, 근데 어쨌든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냥 보건학을 하면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보건학 쪽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을 아시면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분야를 했던 사람을 잘 몰라서 연락하고 그런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